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분노에 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이제 화나는 일이 많죠. 또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. 그런데 이제 이게 현대 생활에서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화를 꾹꾹 눌러 참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폭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억압하지도 않고 폭발시키지도 않으면서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이죠.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문화권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홉스테드라는 이제 그 IBM에서 그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. 이 사람은 그 6가지 차원 디멘전을 가지고 각국의 문화를 입체적으로 분석했는데요. 그러니까 차이를 알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차원이 이 표현하는 문화냐 아니면 이제 억제하는 문화냐 이렇게 이제 그 디멘전 그거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. 여러 나라를 이제 당연히 분석을 했겠죠.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권에 속한 나라냐 하면 예측할 수 있듯이 우리는 억제하는 문화, 억압하는 문화입니다. 그래서 뭐 그거를 상대 점수를 매기면 100점 만점에 한 29점 정도, 30점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표현하지 않는다. 할 말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할 말은 많지만 다 하진 않겠다. 그러니까 100이 있다면 한 29 정도 표현하는 거죠.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점수가 거꾸로 68점입니다. 그러니까 100개 중에 한 68개 정도는 말을 한다. 쉽게 말하면 표현하는 주의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문화권에 따라서 화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고, 그래서 집단적인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도 그러니까 당연히 달라지겠죠. 우리는 큰 소리 안 내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데, 미국 뭐 하여튼 그런 쪽에서는 이제 그 진실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을 조금 상처가 되더라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우리는 결국 이제 우리가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를 악물고 참고, 우리가 좀 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소리를 지르고 화를 폭발시킬 수가 있죠.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샤이한 사람들도, 이제 참을성이 많은 사람들도 꾹꾹 눌러 담다가 용수철처럼 언젠가는 튀어 올라서 이제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. 어찌됐건 이 살다 보면 화가 나는데 이 화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사실은 여전히 나이를 먹어도 쉽지가 않고, 그리고 이 잘못 처리하면 또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화라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화를 처리하는 것도 못지않은 스트레스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어쨌든 두 가지 유형, 우선 참는다 아니면 폭발한다. 참는다 쪽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이를 악물고 참죠. 그냥 참아지진 않으니까, 참을 수 없는데 참는 거니까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대신 기억을 오래 하죠. 이 돌에 새기듯이 기억을 하고, 그 다음에 그걸 또 되새김질을 합니다. 네가 이랬지라고 밤새 떠올리고 잠도 못 자고, 그리고 혼자서 이제 억울하니까 중얼중얼하고, 뭐 요런 증상이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사람은, 이를 악물고 참는 사람은 일단 건강으로는 당뇨를 조심해야 된다.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혈당을 올리거든요. 혈당을 올리니까 계속되면 당뇨가 생기기가 쉽습니다. 근데 또 반면에 화를 표출하고 폭발시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 있죠. 폭발시키고 이제 표출하는 사람은 단장은 이제 시원할 수 있지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열을 막 뻘겋게 막 얼굴이 열을 올리고 누가 봐도 이제 뭐 기세등등하게 그렇게 하고, 또 말을 좀 단정적으로 하고, 또는 이제 판을 깨기도 하고, 이런 거는 아주 정직하게 화를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죠. 좀 사이다 같긴 하지만 사이다는 몸에 안 좋다면서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주의해야 될 건강상의 문제는 고혈압이겠죠. 뒷목이죠. 뒷목을 조심해야 되겠죠. 물론 당뇨도 혈압에 나중에는 영향을 미칩니다만은, 어찌됐건 참는 사람도 또는 터트리는 사람도 다 문제가 생기고, 이게 지혜로운 슬기로운 화 생활은 아닌 것 같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죠. 참으면 병이 되고, 그죠? 참으면 병이 돼서 뭐 공황증이나 우울증 걸리는 사람도 많고, 또 화를 내면 뒷감당이 무섭다. 왜냐면 우리는 다 관계 네트워크 사회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파괴될 수 있어서 뒷감당이 무섭다, 이렇습니다.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
못하는데 화는 나고 어찌해야 되냐.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.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하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화가 주는 어떤 그 데미지, 충격이 우리한테 약화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만공부에서 뭐 당연히 강조하는 제안하는 처리 방법, 슬기로운 분노 생활은 뭐냐 하면 보는 거죠. 본다. 생각하지 말고 봐라. 뭐 이런 얘기죠.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가 난다라고 했을 때 막 엄청난 에너지가 이게 막 간신히 눌러놓던 폭발하던 폭발하는 에너지가 모인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에너지의 그 밀도가 엄청 높아집니다. 그 에너지가 모여서 어디로 쏟아져 나가기를 바라는데 그걸 억지로 이제 참으니까 그건 당연히 병이 생기겠죠. 자,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타인을 향해서 표출하면 관계가 파괴될 거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를 자책하면 뭐가 됩니까? 그 자기 처벌을 하게 돼서 또 병이 되겠죠. 그래서 자기를 파괴하거나 타인을 파괴하는 이 분노의 그 고농도의 고밀도의 에너지를 이걸 다른 데 쓰자 하는 것이 제안입니다. 이게 뭐냐면은 자신이 그 화가 났을 때 내 반응을 보라는 것이죠. 타인을 뭐 공격하는 쪽으로 원망하는 쪽으로 그 에너지를 쓰지 말고 그 분노 에너지 총량은 똑같으니까 그거를 관찰하는 에너지로 바꿔보자 이거죠. 그래서 뭘 관찰하는가 하면 나를 관찰한다. 나는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선 마음은 복잡하니까 몸부터 보라는 거죠. 몸부터 볼 때 제일 처음 보는 게 사실은 호흡이죠. 화가 나면 호흡이 좀 움키지 않겠습니까? 호흡이 편안하고 순순하고 깊고 그윽할 수는 없잖아요. 호흡이 일단 숨이 턱 막히고 기가 막히잖아요. 숨이 턱 막히니까 일단 호흡이 움킬 것이다. 두 번째는 그것 말고도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일단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명치 끝이 꽉 뭉치고 그다음에 기운이 위로 이제 뻗쳐서 이 뇌 쪽으로 올라가서 기운이 내려오질 않죠. 그러니까 항상 뭐가 머리에 돌을 얹어 놓은 것 같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, 그죠? 그래서 뭐 막히고 치솟고 뚝 끊어지고 뭐 이런 어떤 신체적인 느낌 또는 뭐 어디가 꽉 막혀서 딱딱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.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신체의 반응이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몸 중에서 뭐 몸인지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감정이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피가 거꾸로 쏟는다든지 눈앞에 보이는 게 없다든지 요런 거는 이제 신체 반응이라기보다는 감정 반응이잖아요. 요런 거를 보는데 볼 게 많습니다. 요런 걸 보는 거예요. 실시간으로.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야 이 바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내가 바보라고 이 새끼가 죽을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 몸의 타격감이 어느 정도인지. 그래서 요즘 뭐 젊은이들 보면 그 얘기를 해도 나는 타격감이 1도 없어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? 실제로 몸의 반응이 안 나타납니다.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으면. 그래서 첫 번째는 내 몸을 보는데 에너지를 쓰자 하는 것이죠. 그래서 보면은 막 호흡도 엉키고 막 어디 명치 끝도 막히고 두통도 있고 눈도 빨개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이성적인 생각도 다 날아가 버리고 뚝 끊어져 버리고 이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렇지만 그걸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제3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. 억압하거나 폭발하는 대신에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데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에너지는 눈이 없거든요. 갖다 쓰면 되거든요. 자, 그럼 두 번째, 그렇게 좀 자기 마음을 우선 살피고, 왜냐면 그게 급하니까. 그 다음에 그 마음, 이 감정은 오래 가진 않거든요. 그 감정은 지속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, 일단 보고 있으면 조금은 이제 가라앉습니다. 그럴 때의 두 번째, 이제 자기 마음을 보는 것이죠. 내 마음이 왜, 이렇게 타격을 받았지? 내가 왜 분노가 일어났지? 그럼 뭡니까? 그 어떤 상대방의 말이라든지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내 속에 있는 발작 버튼을 눌렀을 것 아닙니까?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. 자기만 아는 거죠. 그래서 내 속에 어떤 발작 버튼이 있길래 어떻게 눌러졌길래 이렇게 되었나. 두 번째는 내가 왜 타격을 받았을까. 그죠? 그래서 그런 것들, 나의 발작 버튼, 내가 타격을 받는 지점,
그거는 자기만 아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의 약점을 알게 됩니다. 아, 나는 이런 데 약하구나. 이런 걸 긁히면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. 그런 걸 보고 알아가는데, 알아차리는데 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써보자. 이제 에너지는 예산이니까 예산을 그렇게 쓰자 하는 겁니다. 그럼 우선 자기를 파괴하지도, 타인을 파괴하지도, 관계를 파괴하지도 않고 그걸 관찰하는 쪽에다가 예산을 다 투입할 수가 있다.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just see it. 생각하지 말고, 왜냐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해서 안 되니까 생각하지 말고 봐라. 뭘? 아까 얘기한 자신의 몸 상태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지켜봐라. 거기에 에너지 많이 든다. 근데 그 에너지가 다행히도 분노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서 그걸 쓸 수 있다.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알게 되는가, 뭘 알게 되는가 하면, 그런데 말이지, 실제로는 이 몸이 이렇게 변해가고 내 감정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엉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네. 무슨 얘기냐면 굳은 의지로 내 마음을 이렇게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네. 이렇게 하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되는 겁니다. 보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. 자, 그러면 아, 내가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. 그냥 보자. 그냥 제3자적 관점에서 보자. 이렇게 됩니다. 보는데 뭐 돈 들어갑니까? 보는 것이고, 또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격앙된 감정이 오래 갈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에너지를 엄청 에너지 먹는 하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. 한 하루쯤 지나고 나면, 야, 그때 내가 엄청 화가 났는데, 그때 화가 난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. 그때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,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텐션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때 내가 왜 화를 냈지? 그 이유를 알아야 내가 다시 그 정도의 텐션으로 화를 낼 텐데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. 자, 그래서 그건 무상한 거다. 지나가는 거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감정이 강렬하긴 한데 오래 갈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럼 뭡니까? 감정이 올라올 때는 결정을 하면 안 되는구나. 그걸 알 수 있겠죠. 감정이 올라올 때는 뭐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그대로 봐주거나 아니면 주의를 환기시켜서 딴짓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왜냐면 그건 오래 못 가니까.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자기 마음을 아까 이야기한 내가 어디서 긁혔지 하는 것을 관찰하면 되는 거니까 감정을 존중하되 감정에 끌려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.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감정이 아니고 사실은 그 감정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내 몸과 마음인데 몸에는 내 호흡 그리고 내 신체에 나타나는 반응들이라는 거죠. 두 번째는 내 마음 상태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 마음 상태를 볼 때에도 나를 비난하거나 정당화하거나 그죠 변명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왜곡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내가 억울했구나, 내가 무서워했구나, 내가 불안해했구나, 내가 서운했구나, 내가 외로웠구나, 뭐 이런 걸 보면 되는 것이죠. 있는 것들을 자기 감정이 그렇게 우아하진 않습니다. 하지만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직면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나의 호흡, 신체 반응, 마음 상태를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 강렬한 분노의 에너지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그런 것을 보는 것이죠. 예, 그런 것을 봄으로써 해석되지 않고 그래서 왜곡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몸과 마음을 보는 것. 여기에 우리는 에너지를 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출발하면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. 이 분노에 대해서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첫 번째는 분노를 좀 완화시킬 수 있고 왜냐하면 분노가 보이니까 그건 거리두기가 되지 않습니까? 두 번째는 이제 잘하면 분노를 힘을 못 쓰게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상태는 분노의 뿌리를 뽑아내 버리는 것이죠. 분노의 뿌리를 뽑아낸다는 건 뭐겠습니까? 자기 마음에서 긁히는 부분, 그것이 자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결국 알게 될 때는 그 분노의 뿌리마저 뽑혀서
분노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때가 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분노는 에너지고 그 에너지를 안으로 쓰든 나를 향하여 쓰건 타인을 향하여 쓰건 그것이 주는 파괴적인 작용을 막을 수가 없는데 딱 한 가지, 분노의 에너지를 옮겨서 자기 관찰의 에너지로 쓰면 매우 슬기로운 분노 생활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